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재입니다. 저희 톡스타 오늘도 8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데요. 오늘도 2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알찬 시간들 마구마구 누려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톡스타 먼저 즐겁게 참여하실 수 있는 참여 방법부터 안내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전화 상담 가능하십니다.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거나 문자 접수는 샵 0082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는 건당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된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톡스타 단체 톡방을 통해서 실시간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단체 채팅방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톡스타 별톡방을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접속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새롭게 바뀐 톡스타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이벤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마구마구 드리는 시간인데요. 방송 중간에 나가는 퀴즈의 정답을 맞추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우리 스타분들의 유료 방송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드린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방송 시청하시면서 중간에 나가는 퀴즈까지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 8시 지나가고 있는데요. 전화하고 문자 그리고 톡스타 단체 톡방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접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의 선택에 톡스타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1부에서는 저희가 시청자분들의 상담을 도와드렸잖아요. 하지만 금요일부터는 좀 순서를 바꿔서 준비해봤습니다. 매주 금요일은 1부, 2부 순서를 바꿔서 진행해 볼 건데요. 금요일은 오늘 1부에서는 전화하고 문자, 상담은 저희 2부에 진행을 할 거고요. 금요일은 오늘은 과연 이 종목을 사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 많으신 분들 위해서 저희가 또 세 분의 전문가들을 모셔봤습니다. 증권가 리포트들을 낱낱이 분석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전문가들이 단호하게 말해드린다고 합니다. 이 주식 사지 마라.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상승 N자 파동을 활용한 시그널 포착 매매 전문가 윤병호 스타입니다. 주식 투자의 교과서 황탁촌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주식 사지 마라의 김보스타입니다. 매일매일 바뀌죠, 코너가. 제가 이 주식 사지 마라 제 마음대로 한번 부제 한번 넣어봤는데요. 부제가 뭐냐면요. 파티는 끝났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내일 당장 뭐 급 나간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일단 좀 그래도 대세 상승장은 많이 좀 지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좀 그렇게 쉽지 않은 장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또 금리 인상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란은행도 금리 인상했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좀 파티는 어느 정도 좀 끝나지 않나. 유동성 파티는 어느 정도 끝났다. 뭐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제가 부제를 달아봤습니다. 예, 이 주식 사지 마라. 파티는 끝났다. 자, 사지 말 주식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지 말 주식을 얘기하는 건데, 오늘 이제 제가 혼자 다 얘기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 같이 하시는 우리 스타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정석투자의 대표 전문가님이시죠. 우리 정호영 대표님 모셨고요. 윤병호 스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이 주식 사지 마라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많이 있을 거예요. 도대체 저건 무슨 코너냐? 저희 이제 코너를 정확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저희 코너는 사지 말 주식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맨날 사라, 이거 사라, 저거 사라, 계속 사라고만 하잖아요, 항상 사라고만 하는데, 저 이제 사지 말 주식을 한번 꼭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제 어느 정도 좀, 구분을 할 수 있게끔, 좀 저희가 좀, 신랄하게 좀 비판도 좀 해보면서, 얘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지 말 종목,
그다음 매도해야 될 종목, 이런 종목들을 자꾸 훈련을 해야 우리가 좀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사는 건 쉬워요. 사실 사는 건 쉽기 때문에 파는 게 사실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코너, 이주식 사지 마라에서 첫 번째 속 코너가 하나 있습니다. 뻔뻔한 증권사 리포트입니다. 예. 좀 제목에서 확 와닿죠? 예, 리포트 중에 틀린 거 좀 소개하는 코너인데요. 일단 제가 그 기관에서 근무를 좀 오래 했었어요. 오래 했었는데, 기관에서 근무할 때 이제 증권사 리포트가 좀 틀린 이유들을 좀 어쩔 수 없이 알게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증권사 리포트 같은 경우는 항상 매수 리포트가 많죠. 매수 리포트 많은데, 이 매수 리포트 중에 그러면 어떤 리포트들이 좀, 틀렸나? 이런 것도 좀 보고요. 그 다음 틀린 리포트는 또 뭔가? 이런 것도 좀 보겠습니다. 그런 리포트들을 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일단 제가, 일단 틀린 리포트를 좀 제목도 하나 정해봤어요. 예,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예, 이런 제목을 한번 줘봤는데, 자, 이 제목에 어울린 리포트, 우리 윤봉호 스타님이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예, 오늘 여기 틀린 리포트들 한번 어떤 건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일단 먼저 하기 전에 우리 인사 한마디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정석투자의 정호영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한번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제가 하고 싶었던 프로그램이에요. 네, 제가 작년에도 그런 말씀드렸었죠. 사라고 하는 것도 정보지만 사지 말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정보인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기회가 있으니까 제가 앞으로 정말 맹렬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사지 말 것도 정보입니다. 팔아야 될 것도 정보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제 종목들 중에 시총 좀 큰 것들, 그런 종목들 또 주식 선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원 대표님께서는 주식 선물 쪽에서도 이런 거 많이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 주식 선물에 관한 얘기도 많이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윤병호 대표님. 예. 윤병호 대표님도 한번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새로 시작되는 이번 그 프로그램 잘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우리 사회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사라는 건 많은데 사지 말자는 거는 뭐 그런 리포트는 많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 투자 규모가 큰 그런 자산운용사나 운용사 쪽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을 감히 우리 애널리스트들이 이 종목 사지 말아라, 목표가 하향이다, 이런 보고가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구조적인 부분을 잘못된 부분도 좀 지적을 해드리고요. 잘못된 보고서에 대한 부분, 보고서가 나와야 될 위치와 나오지 말아야 될 위치, 이런 것들을 제가 구분해서 우리 투자자님들도 선택해서 매매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뭐 구조적인 부분 얘기해 주셨네요. 왜냐하면 이제 증권사가 을이라서 증권사가 을이에요, 사실은. 을이라서 이제 운용사나 이런데 기금이나 공제에 가면은 을들의 모임입니다. 증권사들이 모여 있거든요, 다. 근데 매도 리포트 쓰면요, 주문을 안 줍니다. 평생 못 먹고 살죠. 네, 아마 떠내야 될 정도.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왜냐하면 이제 펀드 수익률이 떨어지니까요. 이제 그런 것 부분에 이제 구조적인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틀린 건 좀 그렇죠. 일단 먼저 우리 윤병호 대표님이 이제 증권사 틀린 리포트를 가져오셨다는데, 네네. 어떤 리포트입니까? 우리 한번 보여주시죠. 네, 파라다이스라는 종목인데요. 아, 파라다이스. 예, 파라다이스인데. 제가 이 리포트 내용을 한번 받아봤거든요. 예, 먼저 파라다이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라다이스. 하나금융 투자에서 나온 리포트고요. 이게 날짜가 좀 됐어요. 근데 날짜가 좀 오래된 건데 11월 8일 날 나온 거라서 우리 정호영 대표님께서도 한번 11월 8일에 파라다이스 주가 잘 알고 계실 걸로 믿습니다. 거의 최상단 꼭지라서 일단 리포트 소개 한번 해주시죠. 그날 나온 보고서도 물론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 문제는 이제 그 이후에 주가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2017년 11월 15일 날 나온 파라다이스, 2017년 11월 15일 최고점이었어요. 52주 신고가 위치였었는데, 이날 아침에 장 전에 보고서가 발표가 됐죠. 두 군데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좀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주식 선물을 주로 매매를 하고 있거든요. 아, 파라다이스가 주식 선물에 들어가 있는 종목.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코스닥에 파라다이스가 이제 들어와 있는데 이제 어떤 서핑을 하고 있는 종목 서핑을 하고 있는데 이 고점에서 이런 추천 보고서가 나올 수 있을까? 라고 한 상태에서 보고서가 장전에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꾸리 달고 떨어지는 걸 보면서 야 이거다 싶어서 이제 제가 매도 진입을 우리 회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해서 수익을 저는 본 그런 종목이지만 이런 고점에서 나오는 보고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들도 그날 어떤 대량 거래를 수반한 그런 어떤 장대 음봉이 나온다라면 그때부터는 기업 분류로 해서 기업 분석으로 해서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술적 매매를 해줘야 된다. 기술적인 매매 포인트. 예. 매도 거래량이 이렇게 이날 많이 터졌죠. 그랬다 다시 한번 올렸다가 이거는 이제 다시 설거지 한다고 그러나요? 설거지. 남은 폐장병들 아직 나오지 못한 그쪽에서 다시 인위적으로 올렸다가 빼는 그런 모습이 역력하게 차트에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차트에서도. 그래서 요게 만약에 틀린 보고서라면은 이거는 뭐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네. 틀렸다라는 건. 그러나 우리 정치권에도 적폐라는 것이 있듯이 우리 증권사에 적폐라는 게 항상 있었습니다. 애널리스트와 펀드 매니저의 관계 좀 위험한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데요. 용기 있게 얘기를 드린다라면 그런 적폐가 옛날에는 많았었어요. 지금은 이제 거의 맑아져서 그런 게 많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만 혹시 그런 의심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보고서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심각하네요. 자, 예. 우리 정호윤 대표님께서는 이 파라다이스 종목 한번 이제 차트를 한번 보셨을 텐데 뭐 머릿속에 아마 차트가 그려져 있으셨을 겁니다. 어떤 상황이었던 걸로 좀 판단하시나요? 그러니까 이날 나온 날짜가 좀 상당히 좀 최고점에서 조금 살짝 밀었다 다시 재반등해서 약간 두 번째 고점 만들 때인데 어떤 상황이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정호윤 대표님의 분석 내용도 좀 듣고 싶거든요. 뭐 이거는 결과를 떠나서 네. 이 시점에 이 매수 사인 나왔다는 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일단. 왜냐하면은 그 전에 좋은 상황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 충분히 오해를 이슈가 받을 만하고, 저는 사실 제가 이게 교육시키는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증권사 리포트 보지 말라고. 아예 보지 말아라. 네, 아예 보지 말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아주 근원적인 건데요. 예. 매매 주체는 외국인 기관 개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동지인가요, 적인가요? 사실 적입니다. 적이죠. 예. 적이 과연 나한테 돈 벌게 도와줄까요? 왜냐면 이제 그쪽 잃어야 내가 보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솔직히 저는 뉴스만 봐요. 뉴스는 뉴스. 왜 그러냐면 이제 기업의 어떤 호재나 악재가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팩트는 나오니까요. 그렇죠. 예. 그 팩트를 가지고 이제 약간 단기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걸 보고, 리포트는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 안 보는 게 나은데 현실적으로 초보자들은 볼 수밖에 없어요. 아침에 쏟아집니다. 네, 쏟아지니까 볼 수밖에 없으니까 앞으로 이 방송 통해서 이제 뭐랄까요, 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고, 파라다이스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해서 요약하겠습니다. 네, 일단 파라다이스 제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좀 더 해볼게요. 왜 그러냐면 이날 하나우트가 나온 거 아닙니다. 여러 군데 나왔어요. 너무 이제 하나투자만 얘기해서 좀 그런데, 제가 지금 봤어요. 쭉. 한국투자증권에서도 나왔어요. 이게 나왔는데 또 목표가 28,000원. 하나금투자가 3만원인데, 2,000원 좀 낮아요. 괜찮아요. 우리는 좀 덜 봤어요. 근데 이게 반전이 있습니다, 뒤에.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이 뒤에 한참 주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12월 떨어지고 있는데, 화났나봐요. 목표가를 올립니다, 여기서. 31,500원으로. 예, 이거 12월에 나온 리포트인데, 예, 밀고,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이 애널리스트 분 약간 강단이 있습니다. 제가 믿는, 신념을, 엄청 잘 믿으시는 분인 것 같아요. 제가 잠깐 예. 구현 설명 드리면 강단보다는요. 구조적인 문제죠. 그렇죠. 왜냐하면 한번더 냈죠. 자기가 밀었던 종목을 자기를 믿고 사준 펀드 매니저들한테 좀 보온하는 커버해주는 그런 보고서라고 보온 볼 보고서. 수밖에 없어서 이건 이제 뭐 지극히 우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일단 뭐 가능성은 좀 있다.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제가 얘기 좀 드리고요. 그리고 대신증권에서 나왔고요. 하나투자증권에서 나왔어요. 하나투자증권 하면 유명하죠. 사실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때 안 된다라고 리포트를 내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근데 이때 이제 그분이 안 계셨어요. 그분이 안 계셔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리포트들이 좀 나왔는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또 있습니다. 우리 애널리스트 분들이 보통 이제 리포트를 냈다가 좀 상황이 안 좋으면 후속 리포트를 계속 내줍니다. 그러니까 틀릴 수 있어요. 분명히 틀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근데 뭐 틀렸다고 하기도 그렇고, 왜냐하면 장기로 보는 거기 때문에 다시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후속 리포트를 내줘야 돼요. 왜냐, 이걸 보신 분들의 분명히 대응을 했었기 때문에. 그럼 후속 리포트를 내줘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 하나금투자 리포트를 좀 제가 대표적으로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제목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데 팔 사람도 없어 더 오를 것. 이거 팔 사람이 없대요. 팔 사람이 없는데 더 오를 거라는 거죠. 이분은 제가 봤을 때는 직업을 잘못 선택하신 것 같아요. 저기 언론사 가셔야 되는데, 기자 하셨으면 아마 대박 쳤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좀 이분 제목이 너무 근데 이분이 제목을 하나 더 뺐는데 이 다음 제목이 좀 더 재밌습니다. 재밌는데 뭐 제가 뭐 추가적으로 이 얘기만 계속하면 좀 너무 좀 그래서 일단은 이 리포트의 제목이 좀 자극적인 거에 대해서는 우리 정호영 대표님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요즘 리포트 너무 자극적이에요, 제목이 다. 점점 그렇게 되는 걸 제가 알아요. 네. 왜냐면 저도 이제 투자 경력이 꽤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우리 원조시죠. 네, 30년째 되니까. 근데 처음에는 그래도 좀 눈치껏 하고 좀 이렇게 좀 완곡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경력이 쌓이면서 이제 저도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저는 높아지고 이게 낮아지는 걸 느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한 10년 전부터 아예 안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정호영 대표님께서 이렇게 내공이 쭉 올라가고 계신 30년 동안, 근데 점점 리포트의 질은 좀 떨어진다. 이런 부분들을 좀 언급해 주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 파라다이스 리포트 보면서 느낀 건 또 어떤 거냐면, 이 내용이 조금 이제 우리가 좀 얘기를 좀 봐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내용으로 했었나를 좀 봤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지금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이제 이때가 그때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그때 사드 배치 끝나고 나서 이제 좀 중국하고 좀 관계가 조금 좋아지려고 하나? 그리고 이제 파라다이스 시티. 예, 그 얘기가 같이 나오면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너무 이렇게, 그때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임병헌 대표님께서는. 저는 이 보고서의 내용보다도요, 예, 전 구조적인 문제를 자꾸 이야기 드리는데. 구조적인 문제. 예, 처음에 불렀던,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적폐라고 얘기했던 부분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를 낼 때, 보고서가 나오는 것을 미리 알고 그 종목을 취한다라면 그거는 내부자 정보죠. 그렇죠, 내부자 정보. 네, 법에 걸리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런 부분에 어떤 적폐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한 것이고요. 요즘 정부에서는 그런 거를 들여다본다라고 이렇게 법원 쪽에서 또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다시 말하면은 출구를 좀 열어준 것이 아닌가라는 고점에 대한 보고서가 여기까지 너무 비약하는 것 네, 너무 비약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간에 제가 이제 리서치에서 좀 근무를 해본 조금의 그 가능성만 있어도 그거는 충분히 들여다봐야 될 그런 내용이다. 우리 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서요. 이제 여기 이거 시청하시는 뭐 기관 투자자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너네가 뭘 알아 하는데 전 좀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리서치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물론 매크로 쪽이었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저는 그냥 리포트에 이런 내용이 있네요. 금환령 완화로 중국인 VIP 드랍액이 가파른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다. 완화돼서 중국인이 이때 많이 안 왔어요. 완화됐는데 예상보다 많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가파르게 드랍액이 회복의 드랍액이라는 게 이제 제가 드랍액과 홀드율 뭐 이런 거 나중에 설명해 드릴 텐데 일단 이 드랍액이 가파르게 회복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 것 같고요. 일단 이 파라다이스의 리포트를 이미 이제 틀린 리포트로 우리 왜 스푼 예감 틀린 적이 없나 스푼 예감 들으셨네요. 우리 정호영 대표님께서도 이런 리포트를 보시면서 앞으로 이제 좀 개선돼야 될 부분 좀 있을까요? 우리 정호영 대표님께서도 앞으로 나 이러면 이제 리포트 좀 보겠다 한 것들이 좀 있을까요? 객관성이 없는 게요. 아마 주식 투자 10년 이상 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요즘은 좀 덜하는데 과거에는 목표 주가 발표를 많이 했어요. 리포트 중에서. 근데 A라는 주식이 있으면 어떤 데는 10,000원, 어떤 데는 30,000원, 어떤 데는 20,000원. 차이가 좀 많이 나요. 맞아요. 이게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적정 주가를 기술 특허를 낸 거예요. 따로 그래서 적정 주가 따로 제가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최초고요. 증권사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뭐 이것도 이런 프로그램이니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적정 주가가 제가 적정 주가를 나오니까요. 기술 특허를 받았어요. 예. 우리나라 1호에. 근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 중요한 거를 증권사들한테 배포해 주려고 쫙 한번 본사에 뿌렸어요. 아무도 답장이 없어요. 왜? 자존심 상하겠죠. 일개 개인이. 근데 저는 뭐 제가 맞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특허청에 등록이 돼 있는 기술 특허예요. 그래서 그 알고리즘이 뭐 제가 로비해서 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왜 그걸 만들었냐? 객관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최소한 이게 가치가 얼마짜리라는 거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샘플러스에서 현재 제공이 되고 있는 게 딱 치면 다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울경제 TV 들어오셔서 샘플러스 들어오신 다음에 평택촌놈 적정주가 치시면 코스피, 코스닥 모든 종목이 현재 다 나옵니다. 전 종목을 다 전 종목. 그리고 2주마다 한 번씩 업데이트가 되고요. 그리고 돈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적정 주가에 대한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해주셨고요. 사실 우리 애널리스트 분들은 이제 기업 분석을 많이 해서 이렇게 차트를 잘 안 보세요. 차트를 아예 안 보시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분석에 대해 그러니까 타이밍을 좀 잡는 건 좀 애널리스트 분들이 좀 안 하는 그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타이밍이 좀 안 나오지 않나라는 부분도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리포트 한번 가겠습니다. 뭐 이건 제가 가져왔어요. 네, 제가 가져왔는데 이노션입니다. 네, 이노션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노션 어떤 종목인지 뭐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근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노션 같은 경우는 이제 광고를 만드는 회사고요. 수주처가 현대차입니다. 네, 현대차예요. 현대차고요. 현대차기 때문에 이제 현대차 광고를 많이 하는데 중요한 거는 뭐 어떤 거냐면 현대차 광고를 하는 이노션의 리포트를 현대차 증권에서 썼어요. 아니, 굳이 연결하려고 한 건 아닌데,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때, 되게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이 기간에 리포트 냈는데 현대차 증권밖에 없어요.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일단, 이노션 한번 차트 한번 볼게요. 제가 이노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노션. 자, 이노션 보면은 이제, 목표 주가 나왔잖아요. 여기 목표 주가가 나왔는데, 이때 가격이 66,500원. 66,500원이었습니다. 66,500원. 목표 주가 95,000원. 더블까지는 아니어도 50% 오르겠다라는 의미로 리포트를 써서 이 정도 목표 주가 50% 차이면 정호연 대표님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는 거죠. 좀 많이 수익 날 거다라는 기대를 좀 심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거는 무조건 수익 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목표 주가 예를 들어서 현재가보다 한 10% 많다 그러면 애매하죠. 애매한데 이건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사라는 소리죠. 네. 그렇게 솔직히 간접적으로 사라기보다는 아예 그냥 바이 써놨어요. 바이 타입 프라이스 95,000원. 자,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제 이때가 이때예요. 6월이거든요. 급락이 나옵니다. 급락이 쭉 나오죠. 한번 반등해요. 이때 털었어야 돼요. 이때 털었어야 했는데 또 밀립니다. 쭉 밀려요. 주구장창 밀리고 오늘 소폭 밀렸네요. 그래도 일단은. 근데 이제 우리 현대차 증권에서 그래도요 후속 리포트를 한번 냈습니다. 이 다음 리포트가 이거예요. 7월 30일 날 했습니다. 따끈따끈합니다.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타깃 프라이스 85,000원. 현재 주가 55,900원. 아직도 포기 안 했습니다. 아직도 포기 안 했어요. 일단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인데, 우리 윤병호 대표님께서는 이 리포트 내용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해보시나요? 제가 자꾸 죄송합니다. 지금 사회자님 요구하는 답변대로 안 가고 제가 구조적인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애널리스트들이라는 분들이요. 대부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아까 사회자님 말씀하셨다시피 연구원 또는 분석가 이런 걸로만 이해를 하고 계시죠. 사실은 지금 제도권 안에서 애널리스트들한테 그 소속된 회사에서 가장 크게 원하는 것이 약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업이란 얘기죠. 사실 직접 영업은 안 뛰시면 우리 법인 영업팀 분들이 많이 뛰시죠. 그 리포트 들고 다닙니다. 리포트 가지고 들고 다녀요. 줌을 받아오는 거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 이거는 이제 우리 사회자님 말씀대로 하면은 자기 이제 현대차를 약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의심만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심이 있다 뿐이지 제가 이걸
그거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예. 좀 얘기해 보시면. 그래서 이게 만약에 틀렸다라면 전 참 다행이죠. 예. 지금 뭐 틀렸다 틀렸다라면 말다는 저는 그러니까 틀릴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현대차를 좋게 생각 안 해요. 예. 현대차를 좋게 생각 안 합니다. 지금 뭐 독일 비사가 불 많이 나고 있잖아요, 우리 조은 대표님. 근데 저는 현대차가 잘 갈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광고하고 있는 이노션이 과연 물론 100% 다 현대차 광고만 하고 있는 회사는 아닙니다. 근데 좀 물량이 많아요. 근데 그래서 과연 갈까라는 의심에서 이제 얘기했고 이미 이 정도 틀렸으면 개인 투자한테 틀린 거 아닙니까? 사실 이 정도 기간이면 저는 약간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얘기를 드렸고요. 일단 뭐 이노션에 대해서 우리 정원 대표님께서는 앞으로 좀 주가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어차피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지수보다 약한 종목이에요. 일단 그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제 고평가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좀 부정적이지 않나. 뭐, 요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약간 부정적으로 좀 보고 계시는 거고, 우리 임모 대표님은 이노션 앞으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뭐, 지금 뭐, 시장 리스크도 상당히 큰데다가, 더더구나, 이런 수급을 제가 좀 잠깐, 보여드리려고 지금 열려고 하는데요. 여기 수급에 있어서도 그 외인들이 아주 집중 매도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물론 뭐 연기금이나 투신 쪽에서는 지금 들어왔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나간 그런 상황인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애널리스트들의 힘에 의해서 수급도 어느 정도 따라와 준다라는 부분을 두껍진 않지만 얇게 따라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외인들이 아마 더 정확하게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이제 뭐 때문에 약간 부정적으로 좀 보냐면요. 지금 현재 독일 A사가 브랜드 하나를 차 브랜드 하나 딱 뺐는데 가격을 40% 할인 때렸어요. 그리고 독일 가장 많이 판다는 독일 V사가 지금 베스트셀링 모델을 우리나라 국산차 가격하고 똑같은 가격, 더 싸요, 심지어 솔직히. 옵션 좀만, 이런 거 옵션 질이라고 하는데, 옵션 조금만 하면 국산차보다 더 싼 가격이거든요. 내수에서도 경쟁력 사실 쉽지 않지 않을까, 이 정도면. 왜냐면, 지금 7월 30일 날 끝나고 8월 1일 날 바로 7월 달 현대차 글로벌 판매랑 내수 판매 나왔는데 다 안 좋아요. 글로벌은 정말 안 좋고요. 내수도 겨우 버티고 있는데 저는 과연 이게 도대체 독일 자동차도 그 정도 가격을 다운해서 파는데 그럼 도대체 현대차는 어디다 다 돈을 쓰고 있는, 원가가 다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좀. 우리 정원 대표님께서는 차에 대해서 혹시 관심 있으신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해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작년에 복귀하기 전에, 서울분들 복귀하기 전에 제가 2012년, 13년에 여기 나왔었어요. 그때부터 이미 자동차 끝났다고 얘기했어요. 현대차는 안 된다. 사실 자동차가 끝났다고 하면 그 현대차 얘기죠.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거시적인 트렌드로 그렇게 본 거고, 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도 요즘 이렇게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정말 외제차가 이게 가격 경쟁력이 이제 있어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중학생 때 아버님한테 경제 교육 받으면서 하셨던 말씀이 경제에는 애국이 없다 그랬어요. 합리적인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현실적인. 네, 현실적인. 그래서 요즘 20, 30대들이 외제차를 많이 모르잖아요. 근데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비슷한 게 아니라 어떤 건 더 싸요. 네, 맞습니다. 근데 폼 나죠. 연비 좋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좀 당분간 좀 이게 더 좀 쉽지 않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막 너무 나쁘게 얘기하는 건 그렇고 맞습니다. 일단 그렇게 사실 생각합니다. 현대차 PR로 보면 싸요. 싸다고 다가면 주식하기 쉽죠. 싸다고 다가면 PR PR 다 들어 던져가지고 사면 다 오르게요. 그렇잖아요. 일단 오늘 정원 대표님 어록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에는 애국이 없다. 이런 얘기도 좀 들어봤고요. 자, 일단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 뭐 이노션 같은 경우도 좀 지켜보자. 사실은 좀 이제 많이 떨어질 때 떨어졌는데 일단 다시 한번 지켜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 다음에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다음 종목 하나 또 가겠습니다. 이 다음 리포트. 이번에는 틀릴 것 같은 리포트입니다. 틀릴 것 같은 리포트. 틀릴 것 같아. 이건 틀릴 것 같아. 이걸 제가 제목을 붙여봤어요. 아까는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는데 이거는 그냥 슬픈 예감입니다.
이게 이제 떨어지면 왜 틀린 적이 없나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제 자 이제 증권사 제가 어디 증권사 종목을 가지고 나왔냐면 아프리카 TV를 가지고 나왔어요. 아프리카 TV. 아프리카 TV인데 제가 종목이 잠시만요. 종목을 열어볼게요. 예. 종목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열었습니다. 일단은 아프리카 TV인데 예. 뭐 유한타증권에서 나왔어요. 유한타증권에 나왔는데 전 이 유한타증권이 약간 용기 있다 생각합니다. 예, 용기 있게 생각하는데요. 일단 초상권 침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 살짝 내려보겠습니다. 이게 유한타증권 리포트인데 일단 용기 있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 다른 증권사에서 아프리카 TV를 계속 매수 추천했어요. 유한타증권이 가만히 있다가 드디어 추천을 7월 31일 날 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계속 눈치 보고 있었어요. 계속 모든 증권사가 다 추천하고 있었는데 유한타증권은 계속 안 하고 있다가 이때 딱 좀 밀렸다 싶으니까 이제 딱 추천했는데 리포트 나왔습니다. 리포트 나왔는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여기 나온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TV가 아시안 게임 효과로 실적 좀 괜찮았다. 하반기 콘텐츠 플랫폼 영향력이 좀 강화됐다. 그리고 이게 아프리카 TV가 최근에 주가 떨어진 이유는 글로벌 스트리밍 기업 주가가 좀 하락했고, 왜냐면 우리 잘 아시잖아요. 우리 해외 선물 시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지금 글로벌 기업들 중에 스트리밍 업체도 많이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리고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로 단기적으로 실적이 상승한 거라 3분기 이후에는 크게 모멘텀이 없다. 그런 생각 때문에 주가가 지금 장기적으로 밀린 거다라는 얘기고, 또 마지막으로는 정부에서 이제 규제가 있는데 먹방 규제 같은 거 하겠다라고 하니까 아프리카 TV가 좀 밀린 거 아니냐. 근데 그런 우려는 너무 과도하다라는 리포트예요, 내용이. 근데 이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 생각은 그냥 아프리카 TV가 사실 수익원 자체가 별풍선이잖아요. 유튜브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게 과연 이 수익 구조를 계속 끌고 갈 수 있을까? 저는 유튜브는 광고 조회수에 합리적인 약간 그런 패턴을 좀 보이고 있는데, 별풍선이라서 좀 물론 유튜브의 조회수에 대한 광고료 받는 것도 역시 물론 패단은 있습니다만은 별풍선이 패단이 더 많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과연 유튜브를 이길 수 있을까? 결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프리카 TV가 결국 지지 않을까? 저는 애국자인데 이겼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애국에 경제에는 애국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 마음으로 질 것 같아요. 이겼으면 좋겠는데. 우리 정훈 대표님께서는 아프리카 TV에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튜버하고의 경쟁적 측면만 말씀하신다면 저도 동의하는 게 힘들 거예요. 그리고 어떤 회사의 규모나 정책이나 마케팅 능력이나 또 여러 가지 이걸 보면 저도 이제 아프리카가 사실 약간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인식 자체가.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점점점 이게 쇠락할 거라고 봅니다. 밀리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제 포털 사이트가 막 범람하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점점 정리가 됐잖아요. 그런 약간. 그러니까 처음에 다음 생기고 그다음에 네이버 생긴 다음에 막 처음엔 범람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통 정리가 되듯이 아마 이쪽 계통도 서서히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윤명호 대표님께서는 아프리카 TV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이제 틀렸다라고 하기보다는 이거는 이제 앞으로 좀 더 막지가 좀 쉽지 않다. 그러니까 틀릴 것 같다라고 저는 제가 제 생각에서 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우리 윤명호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물론 뭐 이런 쪽에 업종포가 상당히 높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25배라는 거는요. 25배 정도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너무너무 높은 우리 PR이고. 리포트에서는요 23배라고 했는데 이 종목을 지금 뭐 저평가 운운하기는 좀 그렇죠. 충분히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보고. 그래서 앞으로 성장 동력도 지금 유튜브 말씀하셨지만 그쪽으로 많이 빼앗기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어렵지 않나. 그리고 지금 수익원도 제가 볼 때 아까 별풍선 말씀하셨지만은 너무 지금 별풍선 이쪽에 좀 식상한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약간 좀 안 좋은 면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거 느끼는 점이 많이 있지만은 제가 지금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아까 너무 세게 나왔기 때문에 좀 자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성장 동력의 힘을 많이 잃고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대의 적은 물론 유튜브죠. 사실 저는 이제 아프리카 TV가 저의 이 그냥 주관적인 생각에서 좀 이겨내서 아프리카 TV가 저는 청와통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최근에 뉴스를 봤어요.
예, 유튜브가 사용자가 2,500만을 넘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만. 예. 우리나라에서 2,500만이 넘었다는 얘기는 40대, 50대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과연 40대, 50대가 아프리카 TV를 하느냐를 보자는 거죠. 저는. 40대, 50대 분들한테 아프리카 TV 얘기하면은 저기 아프리카를 가서 TV를 보는 줄 알고 계신 분이 많을 거야. 아마. 예, 맞습니다. 예.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좀 지금의 하락세가 좀 물론 단기 반등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데스크 바운스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중요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플랜적으로 좋지 않지 않을까. 좀 저는 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의미에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뻔뻔한 증권사 리포트는 이렇게 해서 끝내고요. 이 주식 사지 마라의 하이라이트 코너입니다. 이 주식 사지 마라의 하이라이트, 이 주식 사지 마라. 좀 재밌습니다. 일단 이 주식 사지 마라의 하이라이트 시간인데 이제 사지 말 주식을 우리 대표님들께서 가지고 나오셨는데 저는 사실 이 두 분의 이 종목을 받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저희가 전혀 사정도감은 분명히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종목이 똑같은 걸 가지고 나오셨어요. 예. 똑같은 거, 예. 신라젠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가지고, 예, 일단 신라젠, 사지 말아야 될 주식으로 가져온 신라젠입니다. 우리 정호윤 대표님, 이 신라젠을 어떤 의미로 이렇게 이주 사지 말아라는 그 타겟으로 이 종목을 가지고 나오셨는지 예.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뭐 제 스타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뭐 거짓말 안 합니다. 오늘 윤병호 대표님 처음 봤어요. 네. 처음 봤는데 저기서 아까 인사 나오셨어요. 인사라는 게 처음 본 건데 오늘 종목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게 앞으로 뭐가 되겠구나. 델버가 돼도 되겠구나. 왜냐면 지금 보다가 네, 왜냐하면 코스피 코스닥에 이게 몇 종목인지 아십니까? 약 2,000 종목이에요. 네, 맞습니다. 2,000 종목 중에서 어떻게 하나씩 갖고 나온 게 똑같아. 똑같다. 이게 보통 인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우리 김전철 본부장 덕분인 것 같아요. 아니요. 근데 저는 이제 왜 그랬냐? 첫 번째, 여전히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고평가. 예, 그러니까 평택촌농 기술특허에 의하면 이게 아직까지 7,200원짜리거든요. 그럼 지금도 8배예요. 근데 이건 한때 20배 이상 갔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차트 이론상 하락 추세 확인됐고요. 세 번째는 제가 3, 4월에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장은 또 한 번 하락할 거다. 그래서 결국 이제 7월에 한번 급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지금 이거는 여전히 고평가됐고, 기술적으로도 무너졌고, 그 다음에 코스닥이 무너지면 시가총액이 상위 종목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향도 받고 해서, 그런 측면으로, 뭐 이거는 최대한 있는 분들 빠져나오고, 없다면 굳이 무리하지 좀 말아달라. 이렇게 좀 제가 그런 뜻에서 갖고 나왔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이렇게 많이 떨어진 종목이 싸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이 신라젠만 해도 최고가가 15만 2,300원까지 찍다가 지금 6만 원도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반토막 이상 난 거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이런 걸 싸다고 생각하고 들어갈 가능성이 분명히 많단 말이죠. 우리 정호연 대표님께서 그럴 경우에 이제 따로 이렇게 해놓으신 거죠. 이렇게 저쪽으로 해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뭐 단기적으로 가격 메리트 활용해서 들어가는 건 반대 안 하는데 제가 그걸 알아요. 개인들의 속성을. 개인으로 처음에 주식 투자하면은 한 종목 이렇게 사서 모으면서 중기 투자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돈을 날리면 단기로 넘어가고요. 더 날리면 한 종목에 들어가고요. 그것도 그나마 좀 길게 가요. 그것도 안 되면 뭐가 되느냐? 환자가 돼요. 환자가 뭐냐면 불기둥 보고 따라가서 오늘 하루만 가라. 그렇게 돼요. 제가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냐면 오히려 조급종 환자들은 이거 안 잡을 거예요. 초보자들이 중기 투자할까봐 그런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흘러내린 종목을 매수할 경우에는 손절가만 지켜주시면 되는데 그걸 또 잘 안 해요. 사실 손절을 개인투자분들이 잘 하기 좀 힘드시죠? 좀 잘. 거의 못하죠.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은 꼭 우리 정호연 대표님께 한번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시면 아마 따끔하게 혼을 내시면서 아마 손절을 하라고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근데 우리 정호연 대표님께서 신라젠에 예전부터 계속 매도라고 계속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사실? 예, 작년, 그러니까 연말 이후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이거 받아보니까 윤병원 대표님하고 비슷한 생각이 있는 게 일단 다 떠나서 이게 매출, 뭐 웬만해야지 이거 뭐 고평가 저평가 사실 따질 것도 없는 회사예요. 왜냐하면은 너무 황당한 거죠. 그래서
전 사실 신라젠 차트 보고 그렇게 해 보인 건 저도 봤어요. 근데 추천을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 창피해서 안 했어요. 별걸 떠나서 나중에 뭐 가면 좋아하겠죠. 근데 만약에 밀리면은 누가 저한테 어떻게 이런 재무제표를 추천하냐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런 부분. 네, 전 최소한 그 룰은 알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적정주가 만들었겠습니까? 그래갖고 어쨌든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된다. 근데 지금 단기를 하더라도 무리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좀 제가 꼭 타로 들어가더라도 무리하지 말아달라.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러면 윤병호 대표님도 정말 우연치 않게 정말 2000분의 1 확률로 신라젠 딱 두 분이 딱 맞춰서 가져오셨는데 우리 윤병호 대표님은 신라젠 어떤 모습 때문에 패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지금 이제 신라젠에 대한 거를 제가 한 가지 비밀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얘기는 잘 안 하는데, 네. 저 개인적인 비밀. 네. 예, 제가 제약회사에 20년 근무를 했습니다. 제약 쪽은 잘 하시네요. 예, 제약 쪽은 이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이런 기업 가치와 이런 기업의 자본력 가지고 과연 신약을 만들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우선 그거는 아니다. 예. 뭐 도저히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예, 물론 뭐 중간에 기술 수출을 하고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인컴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이 기업이 가능성이 있다라면 왜 지금까지 기술 수출 못하죠? 팩사가 지금 진행 중이긴 합니다. 임상 진행 중이라. 예, 2015년 임상 그 부분도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2015년 4, 4분기부터 지금까지 단 한 분기도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기업이에요. 영업이익이라는 게 전혀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영업이익률을 좀 따져보려고 재무제표를 들여다보니까 뭐 영업이익이 나와주질 않는데 이익6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마이너스밖에 안 나오죠. 예, 그거는 마이너스도 어떤 뭐에 대한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뽑아와 봤습니다. 예, 영업이익 증가율 수치는 확인이 불가하고요. 왜? 영업이익 자체가 나오지 않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 한 번도 나오지를 못했어요. 예, 거기에다 총 자본 영업이익률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본 대비 영업이익률. 그랬더니 업종 평균이 4.96%인데 신라젠은 마이너스 25.79%. 그리고 총 자본 순이익률을 또 뽑아봤어요. 뭐라도 하나 찾아보려고. 이 주가가 이렇게 지금 유지되고 있는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려고. 그랬더니 업종 평균이 3.72%인데 신라젠은 마이너스 24.75%. 프로고, 그리고, 잉여금이라고, 이익이 나면은 경비를 쓰고 나서 남는 거 유보율이라고 남기죠. 그 영업이익, 잉여금을 제가 봤더니 업종 평균은 129%예요. 다시 말하면은 자기 자본에 더 많은, 그렇죠. 그런 더 많은 129%. 잉여금이 있는데 신라젠은 마이너스 1779%. 그리고 이제. 그럼 다 부채라는 얘기네요. 자본 잠식 이게 만약에 이게 그 벤처 기업부에 소속돼 있지 않고 우량 기업부나 일반 기업부에 소속돼 있다라면은 벌써 상표됐겠죠. 네, 그렇죠. 예, 그렇기도 하고 지금 우리 시청자님들이 열광하는 것이 이 기업에서 나오는 뉴스나 자율공시에 의해 열광을 합니다. 뉴스 많이 나옵니다. 예, 그 내용 중에 참 어이가 없는 것이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전 임상 단계에서 아주 효과가 엄청 좋았다라고 나오면 막 주식이 막 뜨고 그러더라고요. 임상 결과가 좀 중요한 기업이니까요. 왜냐면 이게 뭐 미래 기대금밖에 없으니까. 우리 사회자님께서도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전 임상 단계라는 거는 인체에 대한 임상 실험이 아니고요. 그렇죠. 아직 동물 실험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 동물 실험하고서 의약품으로 나올 때까지는요. 오래 걸립니다. 엄청 그 기한을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래 이제 기대감이죠. 기대감만 가지고 있는 거죠. 몸장님 제가 어려서요. 우리 먹는 거에 좀 급급했을 때 보릿고개에 있던 시절에 생일날 잘 먹으려고 오늘 저녁 굶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한 끼 굶었는데도 죽겠더라고요. 그렇죠. 예. 신라젠 이 기업은 2015년 4, 4분기부터 지금까지 굶고 있습니다. 생일날까지 과연 살아있을지 전 그게 의심스러울 정도고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봐서는 이 종목은 잘못하면 큰 부담을 만들 수 있겠다.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경고의 의미로 제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정호영 대표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생각을 해보시고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만약에 이제 뭐 진입되어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뭐 기술적으로 대응하거나 우리 윤명호 대표님이나 이렇게 혹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뭐 이렇게 간단하게 처방전 같은 거 하나 내려주시면 어떠실까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뭐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들고 계시는 분들이라 하면. 그러니까 그 보유자가 문제인데, 예. 사실 제 경험상 마이너스 20%가 넘으면 안 던져요. 그렇죠. 안 던져요.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마이너스 20% 이내라면 지금이라도 던지시고요. 단기로는 더 갈 수도 있는데 길게 볼 때는 아니라고 보고요. 만약에 정말 갖고 싶다면 그냥 그 기준만 보세요. 코스닥 지수가 그나마 올라가면 좀 버티고요. 만약에 무너진다 싶으면 그때는 평가 손을 생각하지 말고 그때는 꼭 던져주시기 바라는 게요. 제가 이제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설경제 TV를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2월 초에 대세 하락이라고 그랬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구정 때 대세 하락이 유지될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3, 4월에는 이거 비정상이다. 두고 봐라. 5월 1주부터 다시 하락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정말 그렇게 됐죠. 근데 올해 제가 한번 선언했잖아요. 한 3주 전에 2,000포인트 깨질 거라고. 그럼 코스닥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신라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상위 종목이죠. 당연히 코스닥 영향을 상위 받을 수밖에 종목이죠.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좀 결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신라젠에 대해서 좀 신라를 좀 알아봤는데 일단 많이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신라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이렇게 많이 톡방이나 우리 정호영 대표님 톡방, 우리 윤병호 대표님 톡방 가셔서 많이 좀 상담 많이 받으시고, 주식은 사실 대응이 제일 중요합니다. 대응을 어떻게 하냐가 중요하니까요. 꼭 대응하는 방법들을 좀 많이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뭐 이렇게 좀 얘기를 알아봤고요. 예, 일단 우리가 지금 정호영 대표님께서나 우리 윤병호 대표님께서 이제 가져온 투자의 대안들이 좀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 투자에 대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지 말라고만 하니까 사람들이 그럼 뭐 해야 돼?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호영 대표님께서는 가지고 나오신 이번 주 투자에 대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평택촌놈의 정석투자에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현물에 대해서 관심 종목 얘기한다거나 상담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1년 이상 보신 분들은 다 증인입니다. 현물에 대해서 이 종목은 던져라 그러면서 제가 이거는 만약에 발생을 하면 주식선물 매도하세요. 그랬던 종목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아마 정말 1년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뭐 신세계, 뭐 한미약품, 뭐 별의별 걸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고점일 때 그 얘기까지 했잖아요. 이게 주식선물이 없는 게 안타깝다. 그리고 현대 엘리베이터는 13만 원대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뭐 거짓말 할 수도 없고 증거로 다 남아있어요. 유튜브에 다 나와 있는데요. 오늘 나온 종목은 뭐냐, 바로 LG화학하고 삼성전기입니다. LG화학 삼성전기를 네, 선물 매도 종목으로 주식선물 매도. 그렇죠. 삼성전기도 최근에 증권사의 80% 가까이가 매수 리포트예요. 다 거의 대부분 매수 보고 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때가 왔다 이렇게 보고 있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적 반등 치고는 이제 좀 과하다 싶어서 이쪽으로 한번 주식선물 매도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식선물 매도 종목을 얘기해 주셨는데 LG하고 삼성전기 얘기해 주셨고요. 삼성전기 요즘에 MLCC에 전 증권사 다 미쳐있다고 저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MLCC가 얼마나 그렇게 대단한지 한번, 저도 좀 약간 비슷한 의견인 것 같고요. 우리 윤병호 대표님 투자에 대한으로 가지고 나오신 거 이렇게 빠르게 짧게 좀 얘기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오늘 다행히 또 신라젠들이 있고 공통 분모의 여기죠. 우리 정호영 대표님. 제가 호칭을 좀 평택촌놈 이렇게 부르기는 좀 민망스러워서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촌놈이라고 해도 민망스럽고. 평택님이라고 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아니, 평촌님이라고 했어요. 평촌님? 예, 평촌님, 예. 인사는 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지금 또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주식선물을 이야기하시거든요. 아까 인사 나눌 때도 잠깐 주식선물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 제가 주식선물의 1세대 투자자인데 우리 정호용 대표님도 주식선물에 대한 내공이 상당히 높아요. 아까 잠깐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공통분모가 있다. 우리 앞으로 친해지네요. 투자에 대한으로 윤병호 대표님도 주식선물을 생각하시고 계시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제가 몇 가지만 핵심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나만의 관종을 갖자. 네, 나만의 관종은 뭐냐? 우량주만 모아놓은 관심 종목을 갖자.
우량주라고 제가 구분하는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시가총액 놓고 대형 종목이 아닌 약간 좀 기관 중에서도 연기금 투신이 매수하는 종목들을 가지고 그 종목 내에서 관종 내에서 매매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전체적으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우리 또 안내할 게 있다고 그래서 우리 김민재 건님께서 밖에 나와 계십니다. 우리 민재 건 연결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들 참고하셔가지고 어려운 시장에서 잘 헤쳐나가시기 바랄게요. 자, 우선은 세 분께 도움 말씀 감사한다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 톡스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시간이 더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전화하고 문자 그리고 톡스타 단체 톡방 이용해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잠시 뒤에 2부에서 모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접수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접수 샵 0082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 같은 경우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릴 거고요. 나는 그래서 무료로 종목 신청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톡스타 별톡방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은 무료로 종목 신청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접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많이들 기다리셨을 텐데요. 집에서 방송 보시면서 앉아서 선물을 받으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시청자 퀴즈 시간인데요. 지금 바로 시청자 퀴즈부터 공개를 해드릴게요. 화면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거래가 부진하거나 주가가 하락하는 약세장을 가리키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건데요. 보기 3개 보내드리겠습니다. 1번 풀마켓, 2번 슈퍼마켓, 3번 베어마켓인데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힌트는 잠시 뒤에 2부에서 드릴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톡스타 2부에서는요. 전화하고 문자 그리고 톡방 이용해서 궁금증을 해결하는 상담이 1시간 동안 이어질 거니까요. 채널 쭉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참고로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잠시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m Taco. Taco as an octopus.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